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아쉽게도 휴장입니다. 휴일이라는 거죠. 오늘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10월 9일이면은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 아닙니까? 한글을 가능한 많이 쓰도록 해야죠. 영어 쓰지 말고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편안하게 쉬면서 또 재충전의 시간 가져야겠죠.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잘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그 따뜻한 기운과 에너지를 듬뿍 받고 싶어요. 듬뿍 받고 싶은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니까 좀 그런 면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죠.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천회장도 한번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고요. 갑자기 뛰어다닌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걷고 뛰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릎 연골 나간다고 하는데 한 10,000보 이상 걷지 마세요. 10,000보 정도 기준으로. 10,000보도 이거 빡세더라고. 10,000보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00보 이내로 이렇게 걷고 살짝 러닝 하는 식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스피치 학원에도 다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강연을 듣기도 하지만은 진실로 말을 잘하고 싶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싶다면은 책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어휘력하고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진짜 공감합니다. 어휘력, 표현력이 아주 부족하죠.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생겼는데 그 어휘력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면은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다를 잘 떨고 잡담을 잘하는 사람도 어휘력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면은 결국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영상만 봐서는 표현력은 조금 향상될지 몰라도 어휘력은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책을 읽게 되면은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찾아서 그 뜻을 이해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휘력은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그런 에세이 같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할지 분명하고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책부터 읽자는 겁니다. 책부터 읽자. 이 다양한 책을 읽을수록 어휘력하고 표현력도 훨씬 더 풍부해지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책을 읽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가전 양대 산맥은 누굽니까? 삼성하고 LG겠죠. LG. 두 회사가 이제 각각 이번 주 3,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앞선 2분기보다 이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요. 다만 회사별로 관전 포인트는 상이하다고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반등, LG는 최고 실적 달성 이런 키워드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8일날 업계에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각각 오는 11일, 10일 3,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건데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삼성의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셉을 보니까 67조 한 9천억 정도 봐요. 그리고 1조 한 8,961억 정도 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6, 82.5% 정도 감소한 수치겠죠. 삼성은 앞선 1,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머무른 바 있는데 3, 4분기 실적은 개선 흐름이 확연한데 시장 일각에서는 고정비 증가 등의 여파로
컨센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어요. 이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 반도체는 적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적자에 탈출해야 하는데 그래도 적자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도체가 바닥을 지나고 이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제는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실적 풍향기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23년 그 회계연도 기준 4분기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그 산제이 CEO가 이제 가격이 인전 바닥을 쳤다 생각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고객사 재고 정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수요 증가보다 낮은 공급 증가율이 지속이 되면서 긍정적인 업황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키워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여부인데 LG는 올해 1,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조 1,4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4,974억 정도 기록을 했어요.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 높네요. 2, 4분기 매출 19조 9,900억, 영업이익은 7,419억, 2분기 기준 최대 매출 달성을 했네요. 상반기에만 40조 원을 넘는 역대급 실적 행진을 기록했고 기존의 연간 최대 매출이었던 지난해 83조 4,673억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1년 사상 첫 매출 70조 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1년 만에 이를 갱신했는데 올해 3, 4분기를 포함해서 하반기 성적이 뒷받침되면 올해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또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LG전자가 3, 4분기 매출액이 한 20조 4,616억, 영업이익은 8,150억으로 전망을 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들었지만은 영업이익은 8.5% 정도 상승한 지표라고 하네요. 특히 오랜 적자를 기록했던 그 전장 사업이죠. 이게 지난해 말부터 이제 흑자로 갑니다. 흑자 전환했고 매출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 5조 51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체 매출의 12.5% 차지했어요. 올해 말 기준 그 수주 잔고 100조 원대 이를 것 같고요. LG전자 사장이 지난달 외신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차량 솔루션 사업에서 연간 매출 약 23조 원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LG전자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삼성이 따라잡을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이 뭐 그냥 뭐 호구 기업도 아니고 이럴 때 좀 경기 타가지고 반도체가 좀 많이 안 팔려서 그렇지 금방 따라잡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내년 초부터 이제 삼성페이로도 운전면허증 등 그 모바일 신분증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하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하고 삼성전자 박학규 사장이 참석을 했네요. 양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공식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하고 모바일 국가 보훈 등록증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 협력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 계획의 핵심 과제네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원하는 국민은 삼성의 모바일 월렛 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하고 모바일 국가 보훈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삼성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페이를 통해서 발급받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현재 결제 카드와 실물 그 국가보훈증을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향후에는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이 탑재된 삼성페이를 통해서
신원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또 삼성페이에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원 확인 가능해요. 삼성은 2015년 마그네틱 보안 전송 MST인데 하여튼 이거하고 NFC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삼성페이를 세계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현재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카드 가맹점은 약 300만 개 달한다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반 사업이죠.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국민이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삼성페이 하나의 앱으로 신분증 확인 그리고 결제까지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원래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삼성 측에서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저도 삼성페이를 쓰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삼성페이에 여러분의 신분증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면허 그 모바일 그 신분증을 탑재되면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 되는 폰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페이 이왕 쓰는 거 좋은 거 써야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그렇게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5년에 설립이 됐어요. 2005년. 그 이후로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 1위인 대만 그 TSMC하고 그 점유율 나노미터 이거를 두고 이제 치열한 경쟁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가 통상 TSMC가 삼전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사실 삼전도 과거 한 차례 미세 공정에서 TSMC를 역전했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두 기업 사이의 점유율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볼까요? 그때가 한 2016년 정도 되는가 봐요. 삼전은 세계 최초의 그 10나노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면서 일명 선단 공정이다. 이게 불리는 시대를 열게 됩니다. 10나노. TSMC는 삼성보다 1년 늦은 2017년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당시 반도체 생산업계는 기술적인 장벽에 부딪힌 상태였고 이 10나노 달성하려면 ASML의 새로운 EUV 도광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게 워낙 복잡한 기계인 터라서 납품 일정이 뒤로 밀렸던 탓이라고 합니다. 이때 삼성은 구식 장비인 DUV 도광 장비를 극한으로 다루는 트리플 패터닝 기술로 TSMC 추월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TSMC는 14에서 한 15나노, 삼성은 한 20나노대 공정에 머물러 있었는데 삼성이 이제 퀀텀 점프를 합니다. 퀀텀 점프. 그런데 두 기업 사이의 점유율 격차는 줄지 않았어요. 사실 2010년대 후반에 파운드리 시장을 뒤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삼성의 그 세계 최초 10나노 공정이 아니고 애플하고 TSMC 동맹이 탄생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두 기업의 동맹 이게 컸습니다. 애플은 2017년 자체 설계 생산했죠. 자체 설계 생산자 자체 설계에 그 반도체가 있어요. AP 이 A10이죠. A10의 위탁 생산 전량을 TSMC에 맡겨요. 10나노에. 이전까지 애플은 TSMC하고 삼성을 함께 이용하면서 수주 물량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 시점부터 애플과 TSMC의 밀월 관계가 형성된 셈이고 애플은 수많은 팹리스 중 하나인데 애플의 주문량은 시장의 무게중심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거대합니다. 지난해 기존 애플은 혼자서 TSMC 매출의 23%예요. 165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의 80%에 해당하는데 애플은 잃는 것 하나만으로도 TSMC와 삼전의 격차가 아득히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득히 벌어집니다. 근데 왜 애플은 삼성보다 한 발 늦은 TSMC하고 전격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이 다양한 물밑 계산이 있을 거라 하는데 우선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이던 삼성의 계열사에 자기 회사의 핵심 디자인을 공유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능 측면에서 삼성과 TSMC 사이에는 엄격한 격차가 있었고, 사실 최신 반도체 기술 수준을 가늠할 때 각 제조사가 공개하는 나노 숫자는 그리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나노라도 그 제조사의 그 숙련 수준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의 근간이 되는 그 트랜지스터 그 집적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때문에 2019년 필립 웡 TSMC 연구 쪽의 그 부사장이 그래요. 나노 숫자는 자동차 모델명 같은 숫자일 뿐 실제 내용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적을 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삼성은 집적도에서 TSMC보다 다소 뒤처져 있었고, 예로 이제 삼성과 TSMC 5나노 반도체 보면 5나노, 삼성의 5나노인 그 OLP 공정은 다이 1제곱밀리미터당 한 1억 2,6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한다네요. 반면에 TSMC는 5나노인 N5 공정에서 1억 7,300만 개로 약 37%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설령 삼성과 TSMC가 같은 설계도를 받아서 칩을 만들더라도 성능상에 약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은 기술 트렌드의 빠른 변화예요. 또 즉 업계 1위가 영원히 기술 최강자일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3나노칩 양산 그 경쟁에서 삼성은 다시 한번 TSMC보다 앞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삼성은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를 TSMC보다 조기 도입하는 쾌거도 달성을 해요.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 핀팻 트랜지스터를 쓰다가 2나노 공정부터는 GAA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고, 삼전 입장에서는 자금이 새 고객수를 유치할 적기인 거죠. 이렇게 기술 트렌드가 빠르다는 것은 TSMC, 삼성의 그 2파전 형세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의미예요. 인텔 또한 최근에 이노베이션이죠. 23 행사에서 내년에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칩을 생산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어요. 오는 25년에 더욱 진보한 공정인 18A 선보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는 인텔 퍼라고 불리는 그 공정까지 진입한 상태인데, 나노 기준으로 보면 삼성과 TSMC보다 훨씬 그 뒤처지는 듯하지만은 트랜지스터 집적도로는 이미 TSMC의 5나노와도 견줄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인텔이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을 실현하면은 처음으로 삼성 TSMC의 기술 우위가 깨지는 셈인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의 기술 제재를 뚫고 자체 7나노 공정을 성공한 중국의 SMIC 등을 포함하면 향후 위탁 생산업계는 형세를 쉽게 읽을 수 없는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하여튼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기술력 경쟁 치열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TSMC를 꼭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